이혼과 관련돼서 재산분할 다툼이 있었던 사건 2가지 얘기해 줄 거야. 재산분할이 뭔지 알아?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누구한테 주는 거 아니야? 이혼을 하면서 결정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거든. 두 사람 사이에 만약에 자녀가 있다고 쳐봐. 헤어지게 되면 엄마랑 살 건지 아빠랑 살 건지 이것도 결정해야 되고, 또 미성년자자들이 어떤 법률 행위를 할 때가 있어. 뭐 응급한 수술을 받게 됐다. 그럴 때 법적인 보호자가 동의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런 거 보통 친권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친권을 누가 행사할 건지 이것도 정해야 되고, 같이 살지 않는 부모님도 자식이 보고 싶을 거 아니야. 그때 만나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 4글자로? 뭐지? 면접교섭. 보통 한 달에 2번 정도 주말을 이용해서 만나는 그런 것들을 정해야 돼.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됐다 그러면은 그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이 부분도 정해야 되겠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 3글자로? 정신적 피해? 뭐지? 위자료 얼마를 줄지 이런 것들도 정한단 말이야. 부부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공동체라고 해. 그래서 재산 관계도 네 거 내 거 따지지 않고 같이 뭉쳐서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헤어지게 되면 그 전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정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재산을 나눌 때 뭐가 문제되냐? 도대체 나눌 재산이 뭐뭐 있는지를 따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나눌지를 따져야 돼. 우리 집을 생각해보자. 그럼 우리 집에 주요한 재산이 뭐가 있을 것 같아? 통장. 또 땅 문서? 집 문서? 부동산이라고 말하는 땅이나 건물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또 은행에 돈을 모아놓다, 예금 채권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주식, 보험, 연금, 비트코인. 코인 이것들을 나눠야 되는데, 문제는 평소에 부부가 우리 재산은 이 정도가 있다라고 서로 알고 있다고 하면 분쟁이 덜해. 근데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우리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우리 재산이 이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그게 아니라고 주장할 때 재산을 찾는 절차가 오래 걸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사건은 세연이 앞에 놓여진 그 기록이야. 거기 보면은 얼마를 달라고 청구를 했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금 3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그 청구 내용을 보면 3억 5천만 원이나 되는 재산을 달라라고 상대방이 아빠의 의뢰인한테 청구를 한 거야. 두 분의 재산이 한 7억 정도가 된다는 거야. 두 분이 이제 이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는데, 재산을 나눌 때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나는 그 절반, 7억 정도의 절반인 3억 5천만 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야. 당연히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더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그게 아닌 거야. 뭐였냐면, 그 아파트 같은 걸 살 때 은행에서 빚을 내서 사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아파트에는 2억 원이 넘는 빚이 있었어. 그래서 실제 재산을 가려봤더니 5억 정도밖에 안 됐어. 그래서 그 당시에 원래는 두 분이 이혼을 하면서 2억 5천만 원 정도를 나누기로 합의를 했던 거야. 그래서 이분이 이혼을 하면서 그 2억 5천 상당 되는 돈을 준 기록이 있어. 이미 두 분 사이에는 재산 분할의 합의가 끝난 거야. 근데 갑자기 3억 5천을 더 내놓으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야. 좀 이상하잖아. 그러면 그 합의가 된 내용이 있어요? 봤더니 두 분 사이에 우리 재산과 빚을 정리한 메모가 있었어. 그게 구체적으로 원 단위까지도 정해져 있었어. 그 정리한 거를 그 남편분한테 카톡으로도 보내고, 그래서 돈을 우리 이제 줄 돈이 이렇게 남았고 내가 이번에 이만큼 주고 다음번에 이만큼 주고 이만큼 주겠다, 이렇게 한 내용들이 있었던 거야. 근데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7억이라는 재산이 있는 걸 전제로 해서 3억 5천을 청구한 거야. 그래서 좀 이상했어.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아파트가 재산이 있다고 그쪽에 청구했는데, 근데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면 갑구에는 소유자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을구에는 대출 받을 때 설정하는 근저당권 이런 권리에 관한 내용이 나와. 분명히 그 아파트에는 은행에서 대출받았던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어. 재산 분할 청구해달라고 변호사한테 찾아오면 변호사로서는 이거 재산이 어떻게 되세요? 그 당시에 약정된 건 없었나요? 그리고 채무는 얼마예요?
이런 걸 따져야 되거든. 근데 뻔히 보이는 대출금 자체를 계산을 안 한 거야. 그래가지고 3억 5천 달라고 청구했지. 그래서 아빠는 어떻게 대응했어? 두 사람이 주고받았던 카톡, 그 당시에 작성됐던 메모, 두 사람 간에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재산분할 협의가 됐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이행도 완료됐다. 그래서 그 액수에 해당되는 금원들이 실제로 지급됐던 내용들을 답변을 했지.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저쪽에서는 당황한 거야. 그러면서 그 합의는 뭐 취소되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야. 원래 그 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를 했을 때 두 사람이 협의에 의한 이혼을 할 때는 그게 구속을 받지만 협의를 해놓고도 만약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 그게 구속을 받지 않거든. 근데 우리는 이미 협의에 의한 이혼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재산 분할 약정으로서 유효하기 때문에 이 재산 분할 청구 자체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는 거다. 이런 식의 법리상 주정을 했어.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맨 뒤에 한번 볼래? 화해 경고 결정. 화해 공고 결정의 앞부분 한번 읽어볼래? 1. 신청인은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 2. 심판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3억 5천만 원 달라고 했던 그 청구를 포기하라는 거야. 판사님의 얘기는 너 청구 잘못됐으니까 포기해. 그러면 그 소송에 들어간 비용까지는 물지 않아도 돼. 이렇게 된 거야. 결국 상대방은 그걸 받아들였어. 애초에 그 3억 5천 청구했던 것 자체가 법리적으로도 맞지도 않았고 그 두 사람 간의 협의 내용에도 맞지 않았던 거야. 만약에 아빠였다면 그 부분을 적어도 이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된 사항은 없었나요? 당연히 물어봤을 것 같거든. 그리고 그 부분을 얘기 안 했다고 하더라도 뻔히 보이는 대출금 내용을 청구에 그냥 그대로 포함시켰던 건 되게 이상했던 거였어.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줄 필요가 없게 마무리가 됐지. 이거는 사실은 잘못된 소송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손해를 본 그분 입장에서는 소송하는데 들어간 비용만 낭비하게 된 그런 경우가 됐지. 반면교사요? 그렇게 소송하면 안 된다는 거야. 두 번째 사건. 두 사람이 결혼식은 올렸어. 올렸어. 근데 혼인신고를 안 했어. 혼인신고를 안 했어. 그런 경우를 우리 민법에서는 사실상의 혼인관계라고 해서 사실혼이라고 해. 결혼을 하고 사실상 혼인신고도 안 한 상태로 부부처럼 살았어. 막상 살아보니까 너무 안 맞는 게 큰 거야. 그래서 결혼한 지 몇 개월 안 돼서 헤어지기로 한 거야. 혼인신고를 해서 법률상 부부가 됐을 때는 이혼하려면 판사님 만나서 협의이혼 확인서도 내고 판사님 앞에서 실제로 두 사람이 이혼하는 게 맞다는 걸 확인받아야 돼. 근데 사실상의 혼인은 그냥 헤어져. 오케이.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래서 두 분은 몇 개월 만에 이혼을 하게 된 거야. 그럼 이제 문제가 없지. 혼인신고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뭐가 남느냐? 집에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남편도 얼마를 내고 아내도 얼마를 냈어. 그래서 이 금액을 두고 나눠야 되겠지. 다시 원래대로. 그래서 각자 마련한 돈만큼을 나누자.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됐어. 근데 상대방이 뭘 요구했냐면 그쪽에서 뭐뭐뭐뭐를 반환 요구했는지 한번 봐봐. 전세금 반환해달라. 전세금 이거는 반환해 준다고 했지. 그 다음 병원비, 그 다음 절값, 그 다음 축의금, 그 다음 한복 대여비, 예물. 그 다음에는 분할 대상이라고 있었지. 그치. 또 뭐가 있었어? 생활비, 가전제품 및 가구 관련. 그러니까 이쪽에서 어떻게 청구를 했냐면 두 사람이 공동으로 모은 돈이 있으면 이거 나누는 게 맞아. 그걸 분할이라고 하잖아. 근데 결혼을 전제로 해서 내가 줬던 것도 다 돌려줘. 이런 거. 왜 커플들이 헤어지면서 내가 사줬던 옷, 내가 사줬던 선물 다 돌려줘. 이런 거랑 비슷한 거야. 근데 이쪽에서 청구한 게 아빠가 볼 땐 법리적으로 안 맞는 거야. 뭐냐면 약혼이라고 들어봤어? 결혼을 약속하면서 준 예물들에 대해서는 결혼이 깨지는, 결혼이 안 되는 걸 조건으로 해서 준 거기 때문에 실제로 결혼이 도달하지 못하면 돌려줘야 되는 건 맞아. 근데 일단 결혼이 성사된 이상 돌려줄 의무가 없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빠가 법리적인 부분을 주장한 게 있거든. 그 부분 한번 읽어봐봐. 기타 예물 등과 관련하여서는 혼인과 관련하여 수수되는 예물 또는 예단은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 또는 사실혼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예물 또는 예단의 수령자 측이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지가 없고 그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에 파탄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혼인 또는 사실혼이 성립하고 상당한 기간 지속된 이상 그 목적을 달성하였기 때문에 그 후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어도 그 반환 내지 그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결혼을 하면서 준 선물 같은 것들이 처음부터 이 사람이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거나 아니면 결혼하자마자 바로 하루 이틀 만에 깨졌어. 실질적으로 혼인이 성립되고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돌려달라고 할 수 있지만 진짜로 혼인할 의사가 있었고 혼인관계가 상당히 유지됐다고 하면 그걸 반환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거야. 이건 대법원의 판례야. 그래서 아빠가 그걸 기초로 해서 반환을 주장한 이 부분은 법률상 안 맞는 거다. 그리고 반환을 구하는 건 원칙적으로 이거 가사소송의 대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나누자 이거는 얘기가 되는데 내가 줬던 거를 돌려달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사실혼이 사실상 유지된 바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돌려달라고 하면 이건 민사소송인데 이 소송에서는 성질이 다른 두 가지 소송을 한꺼번에 한 거고 이거 자체도 예물 등에 관한 반환에 관한 법리를 제대로 몰랐던 거야.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반환은 굳이 안 해도 됐을 것 같아. 그냥 분할만 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두 분이 같이 이제 공동의 돈을 모아서 썼던 그 공동의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돈에 대해서는 당연히 분할을 하지만 이쪽에서 시시콜콜 병원비, 한복, 대여비, 절값, 축의금 이거는 달라고 할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 사실은 만약에 이 사건을 두고 아빠한테 와서 절값, 축의금, 대여금 이거 대여비 받을 수 있나요? 아빠라면 이거? 아니요, 이거 법률상 돌려받으실 수 없습니다. 만약 협의를 통해서 된다면 모르겠지만 상대방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 이상 이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아마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청구를 했겠지. 아빠는 상담을 할 때 어떻게 보면 되게 보수적으로 얘기하고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식으로 해요. 왜냐하면 혹시 아빠가 알지 못하는 사실관계, 법리로 인해서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줄까. 그래서 변호사라는 직업은 의뢰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꼼꼼해야 돼. 그래서 아빠 오늘 해준 얘기는 아빠가 좀 이제까지 잘 했던 사건들도 있지만 이런 사건들 아빠가 처리하면서 느낀 건 진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구나. 이러면 진짜 안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단지 변호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변호사가 됐을 때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에 해를 주지 않는 좋은 변호사가 된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변호사 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잘 생각했어. 오늘 여기까지 할까? 응.